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강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후 이어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의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장애인 복지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자우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 과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1월 승진과 함께 복지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복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7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 등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 오송 서안 이다음 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제738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 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읍 소재 공동주택 신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예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대상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청원구에 신규 설치 예정된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이며 위탁 금액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월 개소 기준 1억 590만 9천 원이며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 예정입니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아동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입소 시 즉시 상담,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 사회, 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그 아동학대 관련한 쉼터 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입소 아동 수가 51명으로 전체 정원 35명 대비 45.7%가 초과 이용 중이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이 35명이 연간 35명이에요? 네, 연간 35명입니다. 그러면 월 한 명씩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올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근데 지금 시설별로 7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명 정원이에요. 한 명은 7명이 정원이에요. 연간 7명. 연간요. 네, 이 인원이 실제로는 정원이 7명이지만은 평상시에 입소 인원은 한 2명 정도 내지 3명 잠시만요. 정도 됩니다. 시설별로 연간 입소 인원이 한 명씩 해서 7명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한 명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몇 명 계신 건데. 저희가 그 학대아동 쉼터에 입소나 퇴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명이지는 않고요. 이 시설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아니, 시설당 7명이 정원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월 달, 5월 그 청주 좋은 이웃 그룹홈이나 네. 테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7명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 35명 대비 45.7%가 초과 이용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지금 되게 보면은 시설별로 7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7명의 35%가 45.7%가 초과 이용되려면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입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월별로 입소한 거 보면 7명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최대 7명까지는 한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 45.7%나 초과 이용한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청주 좋은 이웃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 학대한 친구들이 8명이 들어왔었는데 2월, 3월, 4월, 7월 2명, 3명, 2명, 1명 하고 나머지는 입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테마스쿨 같은 경우는 1명, 4명, 1명 하고 나머지는 입소하지 않았고 격차가 좀 있죠. 남녀 편차가 있고 현원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아동의 정원은 7명이지만은 시설당 아이들의 그 공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폐쇄하기 전에는 5군데였었거든요. 거기에서 골고루 이렇게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러나 골고루 입소한다 하더라도 혹시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면은 가까운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위탁하실 때는 이런 것도 잘 고려하시고 두드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보시면은 옐리마스 같은 경우는 남자군요.
테마스쿨은 1명인데 두드림은 4명씩이나 배치가 되고 편차가 조금 있네요. 네네. 저희가 그거는 아이들의 학교라든지 그런 걸 우선순위 배치하기 때문에 꼭 그 균형을 맞추려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료는 좀 또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박영미 과장님 기록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사전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수탁법인을 찾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탁법인을 만약에 못 찾게 되더라도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운영상의 공백이 없도록 네. 그 부분 좀 차질 없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순 청년정책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 담당관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년정책 담당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회의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삼아 청년이 건강한 자립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1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 주도형 청년 정책 싱크탱크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 사업 참여 경험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청년 정책 5대 분야별 토론을 통해 청년 정책 아이디어 및 발전 방안을 등을 논의하는 청년 상상 포럼을 개최하고 관내 대학생, 문화행사 기획 경험 청년 등 15명으로 2025 청년축제 기획단을 운영하여 청주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의 기획,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SNS 홍보 등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수요에 부합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 40명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과활동, 워크숍, 토론회, 정책 아카데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입니다. 성안길 대연 지하상가에 청년 창업 지원 및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청년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5,087.08 평방미터, 사업비는 94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기획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간 구성 및 도입 시설을 확정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공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개선 공사 착공 준공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을 거쳐 11월 시설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꿀잼 공간, 수련시설 등 확충입니다. 먼저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건립입니다. 기존 수동에 위치한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천동으로 이전 건립 추진 중으로 부지 면적 7,344평방미터, 연면적 1,676평방미터,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024년 중에 집안 조사 용역 및 선진지 견학, 청소년 수요자 요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추진 후 206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주시 1호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입니다.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휴식, 소통, 교류,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오창읍 강리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지 면적은 446.38평방미터, 사업비는 4억 8,940만 원입니다. 25년 실시 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0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책 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인사이동한 민경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여성가족과로 인사이동한 김옥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조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복지국은 희망을 나누는 복지, 행복을 더하는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공감 행복 복지 실현,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돌봄 추진, 장애인이 공감하는 맞춤형 동행 복지 실현 등 6개 전략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독사 예방 지원 사업 확대,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등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부 기본현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을 하지 않겠으니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시정계획 중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고독사 예방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0에서 64세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1차 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55세에서 59세와 50세에서 54세를 나누어 전수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4개 복지관에서 수행했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 사업을 올해는 7개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제공 서비스도 6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서원구 사직동 충원탑 일원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추모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충원탑과 호국 영령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조성되며 잔디마당, 데크 산책로, 다목적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23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당선된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232명의 대상자에게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돌봄 청년 기준이 13세에서 39세에서 9세에서 39세로 확대됐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득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조 청주형 노인통합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관련 6대 중점 과제에 대한 서비스 권역별 대상자, 내용 등을 일제 조사하여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돌봄 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책자, 돋보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따뜻하게 돌봐드릴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조 노인 일자리 통합 정보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의 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클럽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역량 활용형 확대 등 어르신들의 취업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기쁨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조 찾아가는 어르신 이동 목욕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이동식 목욕 차량을 이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활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동 목욕 차량을 구입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 도입 시 거주하던 곳에서 편리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운영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부정착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종사자의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교육하여 노인학대 및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 475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 500여 명을 상하반기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현안 사업 설명하시고 4분기 예비비도 함께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2025년 시정계획 및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추진과제 1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신봉동 500번지에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9억 원,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내부 디지털 프로그램 설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후에는 장애 유형 및 연령에 상관없이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 2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타운 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에 따른 주차 면수 감소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봉동 526-1번지 1원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원, 1,434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토지 보상 등 보상액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토지 매입, 2025년 하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부설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추진과제 3 청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24년 2월 개정되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됨에 따라 구매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선정 대상을 기존의 우수부서에서 시사나 출자 출연 기간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를 병행하여 보조사업까지 실질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강화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과제 4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4억 9,700만 원으로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장애인 당사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수당이 3회 추경 전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11월 급여 부족 발생으로 11월 14일 예비비 1억 2,179만 5천 원의 사용 승인 후 1억 2,048만 원을 11호선 집행하였으며 12월 3일 국도비가 교부되어 재원 대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1년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양성평등 선도도시로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 증진과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심화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택배 서비스 확대 운영, 시민 파트너단 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9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여성의 능력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성평등 선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가정이 행복한 청주 출산 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인 초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18,000여 명에게 277억 5,4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등과 더불어 행복토요일 패밀리데이,
맞춤형 인구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혼인율 증가 및 저출생 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우리 가족의 돌봄 동행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양육 공백 발생 방지와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1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필요에 따라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70쪽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보육 확대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 휴일 시간제, 야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10개소 추가 지정을 하고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내 놀이 공간과 부모를 위한 휴식 라운지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까지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새롭게 태어나는 청주시 아동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집단 치료실과 부모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아동 심리 상담 및 느릿 학습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아동 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총 8회에 걸쳐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보다 더 다양한 놀이기구와 프로그램 구성으로 보다 풍성한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각 아동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 친화도시, 아동의 내일을 응원하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혜신입니다. 위생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규모는 총 90개소로서 시설 개선 70개소, 컨설팅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설 개선은 노후 설비 보수, 환기 시설 청소 비용 및 셀프바 냉장고 설치 등이 있고 컨설팅은 메뉴 개발, 식재료 관리, 마케팅 등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시설 개선 1억 4천만 원, 컨설팅 2천만 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으로 외식업소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1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전반의 관리 지원을 통한
위생 역량 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세계소 위탁 운영으로 청주시 1, 2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청주시 3센터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 역량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컨설팅 및 대상별 교육으로 총 사업비 25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한 위생 역량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주시 미용기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미용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뷰티 산업 미래인재 발굴 및 기능 교류를 통한 K-뷰티 산업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중 미용인,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경연의 장을 즐기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0만 원으로 주체는 대한미용사의 청주시 4개 지부, 주관은 서원구 지부로서 사업 내용은 경연대회, 뷰티쇼, 축하 공연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10월 15일 오성 CMB센터에서 제5회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경연 참여 400여 명, 시민 참여 1,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였으며 청주시장 본격상장 4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5종목의 경연대, 헤어쇼, 뷰티쇼, 부대 행사, 미용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용 우수 인력 발굴 및 최신 기술 보급으로 뷰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축제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혜입니다. 2025년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민 복지 종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플랫폼을 비전으로 26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1쪽, 청주시 저출생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11월까지이며 활발히 추진되는 청주시 저출생 정책 분석과 함께 보완 방안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료집 12쪽,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입니다.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사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한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전달 체계 강화 방안을 연구합니다. 자료집 16쪽, 청주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일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청주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19쪽,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력과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25쪽, 사회복지기관평가 전문 교육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례관리 역량 강화 전문 교육과 함께 지역 조직화 전문 교육 8회기를 추가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청주시 사회복지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집 29쪽, 사회복지기관 클래스업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분야별 법령과 지침 이해 스터디와 함께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내용을 교육 및 안내하여 청주시 사회복지기관이 보다 더 수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집 41쪽, 아동 청소년 성장 지원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기탁한 총 8억 원을 2억 원씩 4년간 내린학습자, 중도 입국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관 사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복지재단은 2025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님, 페이지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주시 1호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오창 중앙로 123-8 2층. 이곳 가보셨죠? 네, 방문하고 현장도 보고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어떤 접근성이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주 아동이나 청소년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 학원이 많이 학교는 있고 청원 고등학교밖에 없고요. 이게 한라 아파트 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술집이 많은 건 아시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그리고 또 2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는 그 독서실인가요? 1층은 식당이 있고요. 3층엔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스터디 카페가 4층에 현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카페가 있는데 여기 자체 활동실 스터디룸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청소년 자유 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와서 놀고 쉬고 잠깐 머무는 곳이고 스터디 카페처럼 전문적으로 와서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핵심 대상이 어디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저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다시요? 중학교 저학년까지. 중학교 저학년? 네. 북카페는 자치활동실하고 스터디룸하고 특성화 공간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근에는 술집이 많아요. 예. 근데 공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위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인근도 아니고 골목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옆으로 전부 학원가가 학생들이 있기 접근할 수 때문에 있는 공간으로서 좋은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 예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공간을 결정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공간이 확보되지 그리고 않으면 그 바로 맞은편에는 네, 오창 호수 도서관이 있잖아요. 호수 도서관이 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오창 호수 위치에서. 도서관조차도 없는 공간도 있잖아요, 학생들. 지금 오창에는 중학교가 몇 군데예요? 고등학교는 몇 군데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용할 아이들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공간을 찾아보셨어야죠. 네, 중학교가 한 그렇군요. 3군데 정도 있고 네. 고등학교도 한 2-3군데 정도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비봉초, 강리초, 청원초, 강리중, 청원고 이렇게 총 5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근데 파악을 하필이면 술집이 그렇게 많은 곳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상가 지역이다 보니 일부 그런 유흥업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일부가 아닙니다. 건물 내에는 그런 유해업소가 없고 그리고 건물 면적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현재 공실 상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여러 군데 출장을 했고 거기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담당관님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공간 때문에 늦게까지 그냥 식당이라고 하지만 다 술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 중장년층이 몇 페이지죠? 고독사. 예,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60에서 64세까지의 전수조사가 나왔어요. 네. 장년층에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 1,818명, 그다음에 네. 그 차상위 계층 188명, 그래서 총 2,006명을 상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수급자를 중심으로 전수조사하신 거죠? 행복 이음을 대상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2차 예. 지금 50세부터 59세까지는 어쨌든 행복 이음 서비스를 연계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건데 왜 11월까지 이렇게 미뤄두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네, 한 번 글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것 하는데, 같아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죠? 제가 보통 그리고 이제 고독사 예방 민간 협의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시청, 구청,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이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이 그 마을 협력 사업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간 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시네요. 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늘어서 예. 4개소가 늘어서 별도의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민간 협의체는 기존에도 구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 민간 협의체가 구성 운영이 1월 달에 다시 구성이 된다고 있어서 2025년 1월 달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같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운영됐던 거 아닌가요? 민간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고 그거 말고 그제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거를 복지관이랑 같이 합쳐서 더 이제 지원하는 기관을 더 그게 만든 거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네. 별도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거 아니었어요?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1차는 그 민간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었고요. 24년도에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올해는 복지관이랑 더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을 사업 추진 주체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신규로 구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9페이지요. 제가 이 청주몰을 들어가 봤습니다. 청주몰.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없어진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자활 생산품이 이게 들어가서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심이 많아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그 업데이트라든지 우리 자활 생산품이 좀 활로가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11시 반쯤에 좀 일이 있어 나가야 돼서 좀 미리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희 30페이지요. 네, 노인복지과장 이은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정 노인 통합 돌봄 체계가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진행이 돼도 괜찮습니까? 예, 그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이 1억 1천만 원에서 50% 삭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2명이 하던 일을 휴먼케어에서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50%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하고 퇴원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주시는 지금 6개 기관이 그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독거노인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원과 소요 예산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보니까 노인 통합 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사업들이 보니까 연구 보고회가 11월 달에 발간이 되는데요. 어쨌든 노인 통합 돌봄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의 핵심이 이제 병원 동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의료 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할 건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 체계는 65세 이상의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거랑 맞돌 사업하고 하는 거랑은 맞돌로 대체한다는 거는 이제까지 그럼 맞돌로 할 수 있었던 거를 통합 돌봄으로 중복해서 했다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안 하고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요양 사업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또 나이 차이가 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대상자는 그 신규 사업으로 하는 저희들이 의료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자 우선 관리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75세 이상 노인인데 일반적인 대상자는 65세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맞춤형 돌봄 사업과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통합 시범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재택의료 서비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교양 재가 서비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 수급자 가정의 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청주시는 김영태 신경외과가 추진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후원금을 2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장교양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 요번에 의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노인복지과에 팀장은 배치가 안 됐지만 노인 의료 통합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1명과 간호직 직원이 1분 이렇게 해서 2분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번 의원님들한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의료 요양 통합돌봄 시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 2 직원이 보강이 돼서 그 노인정책팀에서 지금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노인 의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시 통합 돌봄에 대해서 명쾌한 전달 체계라든지 사업의 컨텐츠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업무 보고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네, 그게 좀 바로 진행이 돼서 추경에 미처 지원되지 못했던 사업비도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재단도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서 이 노인 통합 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은 좀 시급성을 갖고 바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이하정 의원님 아까 전에 그 청소년 자유공간 때문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치되는 내용.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자유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청년 정책 담당 쪽에서도 아마 오창을 두루두루 많은 곳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그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그 근처에 학원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아이들이 조금 그 공백 틈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녀야 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이다 보니까 멀리도 못 가고 그 요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집에 안 가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 오창 중앙로 여기로 채택이 된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 건물 안에 그 담당자가 1명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공간이라서 그냥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개소하고 나면 저희가 그 운영하는 스타트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명은 상근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어떤 그 말 그대로 자유공간인데 그 아이들이 학원과 집과 학교 그 사이에 뭔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PC방을 간다든가 뭐 편의점 같은 데다든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많은 곳을 그 찾다 보니까 요 공간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 질문 중에 죄송한데 송병호님 그리고 담당관님 이 위치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로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려니 계신가요? 예, 한동순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장애복지과 과장님 54페이지입니다. 내병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운영 내실화 부분이 보면은 현원 대비 마음꽃 내병변은 예산도 그렇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제대로 운영이 장애인 복지과장 될까요? 박병승입니다. 마음꽃 내병변 시설은 네. 예. 아니 지금 보면 예. 21명의 현원을 보면 예. 이제 회원 같은 경우 31명에서 8억 2천이에요. 9명이고 인원수로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아, 네. 회원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유일하게 그 내병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마음꽃 내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내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주간보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꽃 내병변은 이용 장애인 모두가 내병변 장애인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거는 알겠는데 네. 지금 21명을 종사자가 9명이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위에 20명을 7억 2천이고 이건 4억 1천이잖아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으냐 이거를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느냐고. 아, 예산 대비 지금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음꽃 내병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 장애인이 모두 내병변 장애인인데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지금 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21명이라는 거는 네. 수용 인원이 21명이라는 예, 의미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10명이라는 뜻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회원과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전체 장애인 중 저희가 내병변 장애인을 9명과 1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음꽃 내병변은 21명 중에 21명이 지금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중에 현재 마음꽃 내병변은 입소자가 10명밖에 없습니다. 아, 10명이었군요. 예. 여기 표기된 거 보면 네. 이용 장애인이 21명에 현원이 21명이라고 본 의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 해서 질의를 한 건데 현원이 10명이라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장애복지과장은 됐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연순 청년 정책 담당관님에게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지난 연말에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대상자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좀 혼란을 좀 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네. 우리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청주 시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네. 정확하게 지원 대상 연령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액 11호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그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 19세부터 39세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그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자체의 그 청년 나이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요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34페이지입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IoT 스마트 화장로를 이번에 또 교체를 할 계획이에요. 올해 2기를.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국비 70에 12, 30이라고 되는데 이거 도비가 이게 빠졌죠? 15, 15죠? 아마 이게 도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도비 15%, 12, 1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건 그렇고요. 예, 그리고 예. 요즘에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이제 일명을 많이 달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뭐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우리 청주 이 목련공원 장례식장은 무리 없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금년 설 전후해서 일부 그 4일장 때문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갖고 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화장로가 10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일 오전 2회, 오후 2회 이렇게 4번 하는데 저희들이 비상 그 설 연후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비상 화장로를 가동을 하고 횟수를 1일 4회에서 6회로 늘림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안정화되는데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 지금 이 3주 전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4일장 치르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그 성모병원 이런 데도 현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안치실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비상 화장로 가동과 그 화장 횟수를 늘리는 거 그리고 저희 청주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좀 화장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은 일부 비상시국에는 차단하는 걸로 해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뭐 4일장, 5일장 얘기가 들려와서 근데 이제 정상화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신가요? 네, 그럼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12페이지고요. 네. 네, 찾아가는 어르신 이동 목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그 지금 기관 협의는 잘 되고 계신지요?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차량 지원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1억 원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걸 운영할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총원 지역 자활센터는 인건비를 자활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 협의를 했고요. 금년에 상반기에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작년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량 구입과 동시에 운영 주체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럼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고향사랑 기부금 신청할 때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그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청원 지역 자활센터를 찾았던 겁니다. 아, 네. 뭐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잘 협조를 해서 그 시범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네, 13페이지고요. 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오창이나 문의 지역은 제공 기관과 거리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창 지역만 특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네네.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아, 예.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나 그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그 심리 지원이나 그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 등 예산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럼 뭐 발전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주식회사 보듬하고 네. 4개 복지관에서 심리 케어를 지금 하고 있으시거든요. 아, 네. 예.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네, 23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모금의 기획 사업을 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획이다 보니까 뭐 그 이번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뭐 몇 번에 걸쳐서 할 사업인지 여기 조금 한시적인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 건당 금액이 좀 큽니다.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라서 화장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는 할 수가 없고 1년에 22가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그냥 그 1년 그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한 20가구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 화장실이 많이 아직 많습니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벌써 올해 거 다 정해졌죠? 2025년도 거는. 올해 거 정해지진 않고요. 아직 지금 접수 받아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LH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 공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5월 달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예, 페이지 73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 양성평등 공모사업에서 청주 여성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라는 게 와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좀 와닿지가 않은 사업이라서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기획 공모와 그리고 이제 일반 공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 분야를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획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8년도에 그 청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개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청주시 여성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라는 이제 그 제목을 정해. 그래서 네네. 기록으로 나를 만나다는 거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28년도에 이제 그 커뮤니티 개소식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하기 그렇게 위한 이해를 진행 해주시면 과정 될것 속의 같습니다. 하나로. 네. 좀 독특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자료 조금 나중에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욱입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예, 너무 반가운 사업입니다. 예, 항상 팝업 놀이터지만 실내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반가운 사업이고, 요거 연면적이 나와 있긴 한데 연면적으로 하니까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평으로는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75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750평이라면 예. 층마다 750평인 건지 전체가 전체 면적입니다. 750평.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그럼 지하 1층에는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1층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무인 물품 보관소라든지 직원 휴식 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식 라운지가 2층이랑 지하 1층에 있는 건가요? 네, 휴식 라운지는 2층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도요?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팝업 놀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예. 지상 2층에는 또 휴식 라운지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휴식 라운지가 예. 지하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거네요? 지상 2층에 있습니다. 그럼 지하 1층에는 다시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지하 1층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물품 보관소나 직원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고 직원 휴식 공간.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에는 실내 외에도 있는데 외에서는 뭐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야외에는 테이블을 놔가지고 글램핑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글램핑 분위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놀이시설을 실내에서만 하지 않고 나와서도 좀 예. 이렇게 뛰어놀 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차는 그러면은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똑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그럼 이용료 이런 것들은 현재 이용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위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 네. 넓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고 저도 이제 애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예. 이게 너무 좁은 협소한 곳에 기구를 두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이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많더라고요. 네. 너무 좁다 보면은 목이 어떤 그 사이에 낀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좀 개방형으로 예. 누구나 볼 수 있고 좀 큼지막하게 네. 이거를 하나 이렇게 기본 계획 구성하실 때 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좀 하시면은 안전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꺼이 잘 좋은 것을 사업해서 만들어놨는데 예,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는 없고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저한테요? 아니, 예. 아이고. 위원장님 쟤는 저 백화대 나가서 아니 우리 저기 뭐야 복지 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35년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후에 우리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누가 뭐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저희들이 88만 중에 노인 인구가 16.2%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약 35%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이 노인 복지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복지는 결국에 세금 돈으로 하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껴서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을까.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팍 넘어집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젊은이가 막 달려간다고 쳐봐요. 젊은이가 막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져 갖고 중상을 입으면 병원에 적어도 6개월, 1년을 들어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엄청나게 고통을 전 국민이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그냥 봐주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하는 행동을 봐요. 그래서 좀 수인 한도를 늘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인 한도가 뭐냐면 이 회초리를 하나 이렇게 확 휘어. 이렇게 휘면 어느 순간에 딱 부러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러지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게 수인 한도인데 참을 수 있는 한도. 그래서 세금을 적재적소에 뭐 노인 복지 무슨 복지에서 복지를 발굴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적재적소에 세금 내 돈처럼 아껴서 우리가 복지에 근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럼 전체 질의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 네, 복지국장 이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전체 4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복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예산 갖고서 충분히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내가 정말 혜택을 잘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계시지 않으면 이번에 과장님 두 분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요. 사실 뵙던 분들이라서 인사 이동 같지가 않아요. 뭐 복지정책 과장님도 그렇고 김옥성 과장님도 팀장으로 여성 정책에 계셨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신 김에 질의 하나씩 드릴게요. 네. 근데 복지정책 과장님께 복지재단 관련돼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재단에서 상임이사께서 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따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작년에 저출산 정책 관련된 연구도 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된 연구도 했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연구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연구가 시정연구원이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재단으로 넘길까요, 과장님? 그럼 재단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입니다. 저가 입사하면서부터 청주시정연구원과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 복지 파트는 저희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출생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7월 달부터 아마 9월 달까지 효과성 관련돼서 시정연구원에서 여성가족과 의뢰로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재단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부터는 복지 현안 대응 연구라고 앞에서 시정계획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수시 발생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제, 복지국에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 관련해서 저출생 관련 분야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효과성이라든지 비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 마침 시장님께서 지시해줬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관련 분야는 앞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네. 복지 관련된 이슈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답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과장님께는 제가 올해 중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요. 이거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의무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을까요, 청주시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없다고 파악을 네.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올해 중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이 영유아 보육법 드렸잖아요. 네. 여기 36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일 하단에 제15조의 사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해석하고 있는 바가 맞다면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보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서시면은 그 어린이집 관련 단체랑 간담회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그 법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고를 해주신 것과 같이 내실 있게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계획 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